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코어 스페이시스 에듀 기본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 가장 먼저 화면 조절입니다. 자, 이런 3D 공간에서 화면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다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절로 잘 되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와 그리고 태블릿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PC 화면입니다. 자, PC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휠로 원근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화면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C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인 장면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태블릿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학생이 처음 접속했을 때는 태블릿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갤러리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학급을 눌러서 여기 학급을 선택을 해주시고, 과제가 있다면 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놀이터에서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코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배경을 설정하거나 라이브러리에서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것은 PC와 똑같습니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리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PC랑 다르게 여기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리고 점프하는 이런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틀고 싶으면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앞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에서 움직이는 것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프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태블릿에서 화면을 조절하는 방법은요. 이 손가락을 마우스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화면을 돌릴 때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돌리던가, 혹은 양손을 활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낮이를 바꿀 때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선의 높낮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옆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그리고 화면 돌리기, 그리고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시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브젝트는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 공룡도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마술봉 모양의 아이콘이 붙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은 조금 특수한 기능을 지녔는데요. 자, 이런 주택의 오브젝트들은 배치를 하였을 때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길이와 너비, 높이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주택의 오브젝트들은 대부분 다 이런 기능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너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침대도 이렇게 너비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물유도 이렇게 길이와 너비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길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철로나 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들도 있는데요. 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런 문을 벽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벽에 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의 오픈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종류가 창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울타리들, 그리고 사다리나 계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높이를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들, 사다리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에 직접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또 통과가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특수한 기능이 있는 오브젝트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해서 보시면 이런 자연물들이나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밭도 있고요. 그래서 풀밭은 이렇게 영역을 자유롭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도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끌면 자유롭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연기나 불, 물, 그리고 폭죽 같은 특수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 효과들 같은 경우는 클릭을 했을 때 프로퍼티스에서 강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침묵하는 상자 모양의 느낌이 있었죠? 자, 얘는 무엇이냐면요. 이 영역, 이 이름이 매직 존이라고 하는데 이 존 안에서는 어떤 효과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버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애니메이션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송 같은 경우는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점프를 해서 이렇게 타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효과를 비가 오는 효과를 지정해 줘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라면 이런 버스 안에 타면 비가 오지 않아야겠죠? 버스 안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매직 존을 이 버스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안에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매직 존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송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타볼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들 중에 이런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 오브젝트들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해볼 거는 붙이기라는 기능입니다.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높이를 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여러 명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이런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모양으로 지금 되어졌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구 위에 서 있는 모양을 표현해 줘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자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붙이기를 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이 지구 오브젝트에 갖다 대었을 때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높이나 그런 각도에 관해서는 조금은 조절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지구에 서 있는 모양이 표현이 되었죠. 얘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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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이 지구에 서 있는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붙이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죠. 자, 이번에는 동물에 사람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사람을 동물 위에 붙이면 이렇게 붙여지는데, 자, 지금은 사람이 말 위에 서 있는 모양이죠. 저희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말 위에 타 있는 모습입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앉혀줘야 됩니다. 보시면 라이드 홀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 있는 자세로 바뀌어졌고, 이제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 위에 타 있는 모양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 기능에서 아이템의 붙이기를 체크해서 아이템끼리 서로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붙이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아이템에 붙이기를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줬고요. 이 오브젝트를 2번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서 붙이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 붙일 수 있는지 하늘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색 점들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등 위에 붙여주면 이렇게 타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조정해서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붙이기는 여기 자석 기능에서 아이템에 붙이기를 켜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붙이기를 해서 이렇게 하늘색 점을 클릭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붙이기는 카메라도 가능합니다. 자, 카메라도 2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붙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여기에 말 등 위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하면요,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말 위에 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옮길 때마다 카메라가 따라다닙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말을 만약에 뛴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뛰는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카메라도 다른 오브젝트들에 붙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카메라는 이렇게 빛이 향하고 있는 쪽이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어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한다거나 방향을 회전시킨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2번 눌렀을 때 여기에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시면요, 카메라 이동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걸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카메라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 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치로 해줬을 경우에는 플레이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렇게 엄청 빨리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충돌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이 충돌은 이제 플레이어가 이렇게 물체에 다가갔을 때 통과가 되지 않고 충돌이 됩니다.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걸음이 아니라 고정 위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위치로 하고 플레이를 할 경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만 있습니다. 고정 위치는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서 둘러볼 수만 있고요. 그리고 비행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걸음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시선이 위로 향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장면들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비행이고요. 그리고 선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흰색 원이 보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흰색 원을 반경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서 볼 수가 있는 게 카메라 선회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걸음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혹시나 카메라를 모르고 지워버렸다면 라이브러리에서 특수 부분에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 전환하는 거, 그리고 이런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 오브젝트, 그리고 붙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붙이기는 자석 기능에서 아이템의 붙이기를 체크하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두 번 클릭을 했을 때 붙이기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카메라는 결국엔 플레이어의 시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